Cheers. 안녕하세요, 동학입니다. 오늘은 그대들이랑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요즘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다루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통하는 자들이에요. 소통하는 시간이나 뭐 인기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른 이야기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릇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건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결국엔 몰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른 가치관,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언니, 그럼 할머니, 돈 잘 버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전혀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돈과 자신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대가성으로 이제 지불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벌리는 게 뭐 커도 나가는 게 또 그만큼 많고요. 바르게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 행복하고 있지 않아요. 소통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것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꿰뚫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지. 이 소통하는 자들은 마냥 받아주기만 하는 방식의 소통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들어주고 막 호응해주고 뭐 그런 단순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 민감하게 뭔가를 찝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효율을 따지고 개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 이제 꼰대 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지. 소통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뜻이 모이고 그리고 그 뜻이 모이면 형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집단이 되는 거죠. 성공하면은 보통 혼자 성공하지 않잖아요. 집단이 되고 기업이 되고 회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을 모으려면 일단 소통해야 되고요. 소통하려면 주변 사람들,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끄는 자들이 되려면 결국 바르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바르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미워하면서 남들을 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수용하는 자, 하나는 비판하는 자. 이 수용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소통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려고요. 이 올해가 2024년에 갑진년을 사람으로 친다면 저는 벤처기업의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추진하고 개척하고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들고 뚫고 뭐 하다 보면은 좀 큰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어차피 개선되어야 될 게, 그러니까 터질 게 터진 거다 보니까 또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연도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를 추진할 때에 우리 좀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벤처기업 사업가 같은 이 갑진년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 어쨌든 미래를 잘 읽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앞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재택으로 배우고 그런 것도 당연하게 될 것이고, 농업, 어업 이런 것도 건물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식당가라든지 먹자골목 뭐 이런 것도 다 공장화처럼 이렇게 되어서 어떤 센터에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죠. 쇼핑센터 같은 느낌이 있죠. 환기 시스템이 이루어진, 방역 시스템이 이루어진 공간에서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는 다시 찾아오게 될 팬데믹도 있어요. 이제 5년 전으로 찾아오는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뇌를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제가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그런 꿈을 너무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거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휴대용 숟가락 세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외식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느낀 거겠지. 여튼 그거를 네파 걸로다가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샀는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외식을 하러 갔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숟가락이 당사가 아닌 거야. 다 문제인 거예요. 다. 특히 지금 사실 식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기 중 바이러스 감염에 좀 취약한 환풍구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의 현재 아파트먼트들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이제 머지않아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도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차 안에서 많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차에서 이제 노래도 듣고,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차 안에서는 이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필요성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지. 사실 이제 내가 아파트 이사 온 지 지금 2주 된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너무 슬프긴 한데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알고 가자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또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약속한 사람들만 밖에서 만날 수 있고, 외부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그냥 마주치게 되는 이런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 되게 스트레인저에 대한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것도, 우연히 마주치기 쉽지 않은 세상이 오면 자연스럽게 뭐 클럽이나 뭐 축제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될 거고, 그거는 정말 너무 아쉬운 일인데, 근데 어차피 그마저도 얼마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에 입주할, 클럽에 가는 사람들,
축제를 개최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지. 대신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초대받거나 관중의 입장에서 가게 되는 그런 것들 말고 우리 모두가 주최자의 역할이 되게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거에 접속을 하게 돼서 뭐 새로운 그런 것들이 열리겠죠. VR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개인의 영향이 세상에 미치는 힘이 크다고 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반대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 내가 집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블랙미러 같은 소리냐. 사입이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왜 낮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IT 강국일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는 것 뿐이거든요. 내일 당장 변할 게 아니니까 5년 뒤에 아파트가 갑자기 띵동하고 사라지겠어요? 어차피 다들 지금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되면, 문제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늦어요.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소통하는 자가 되는 연습, 이끄는 자가 되는 연습.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소통해야죠. SNS를 바르게 활용하는 연습. 나 자신을 세일즈하고 어필을 하는 연습. 내 생각을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연습. 바르게 표현하는 연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것들까지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뱉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떳떳해져야만 해요.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말이에요. 여기에서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관을 길러야 돼요. 지금 가장 바르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로에 놓여 있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할머니마저도 별로 그렇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소통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떤 기운의 흐름을 타고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대충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적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나만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좀 자만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 뭐 협업 뭐 이런 거 분이 올 때마다 왜냐면 내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같은 거를 잘 안 키웠으니까 아니 잘 되면 좋은 건데 별로 높지도 않은 콧대를 치켜 세우면서 저는 괜찮아요. 용한 무당이라면 어찌저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 거절했었어.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밥맛 떨어지는 그런 주접이었다 라는 것을 대차게 인정을 하며 정말 죄송했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한번 열심히 소통하고 어필하겠다 라는 말로 이렇게 2번 입술을 실룩거려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 마음속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나 자신마저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미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는 무당인 저보다도 더 많은 걸 앞서서 보고 일찍 파악을 하고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삶이라는 접속 서버가 있잖아요. 나는 나의 삶, 너는 너의 삶. 그러니까 각자의 접속 서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편하다고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를 파악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편하다고 인식조차도 못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끄는 자들과 합류를 하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안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대단한 시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집 마련, 뭐 대학 가는 거, 고위 학력,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하죠. 내가 가지면 좋은 거지만 지금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하자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살면서 중요하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 혹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덜어 있었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우리가 그때에도 살아가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준비를 하고 일찍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웃어주시고 양보해주시고 용서를 잘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시작은 나 자신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요. 저도 그런 동아기가 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사려?